요즘 바닷속에서 싸움이 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잠수함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예, 저도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해저 케이블을 자른다 맞아요. 이런 거 유럽 국가들이- 쪽 바다 밑에서 자르고 뭐 네. 그런다. 누가 잘랐는지 근데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이게 뭐 케이블을 좀 자르는 게 뭐가 대수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 건드리면 이게 전 세계 인터넷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연구소 조상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해저 케이블 자르면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딱 생각나는 거는 그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띄어서 스타링크 하듯이 스타링크, 예. 위로도 돌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있고 이제 해저에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생소한 분야죠. 네.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잘랐는데 왜 인터넷이 안 돼? 라고 이렇게 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뭐랄까 신호 전달, 데이터 전달, 뭐 전력 이런 것들 대부분 95%가 해저 케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95%요. 95% 이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한 69mm 제 8만 하거든요. 그리고 한 1m 단위로 10km 정도가 되고 있고 이게 수심 3,600m 이하에 다 이제 지면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140만 킬로미터. 140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가 몇 미터죠? 킬로죠? 잘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해저에 있는 케이블이 얽히고 설켜서 거의 막 촘촘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데이터가 뭐냐면 음성으로 하는 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명령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국제사회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그다음에 정보, 인프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그 관련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 말하면 우리 국제사회의 라이프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기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지속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에서 도청을 해야죠, 일단. 그렇죠. 사회의 어떤 준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프라인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들의 상대국 국민들의 이제 의지가 저하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군사 분야에서 네. 해저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예요. 해저전. 예, seabed warfare라고 있어요. seabed. 해저 케이블을 끊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전쟁만 이러는데 원래 그 미사일 쏘면은 위에서 아이언돔 만들고 그다음에 네네. 그거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쏘고 그래서 우주전이라 그랬는데 해저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그럼 어디 근처에서 뭔가 이게 해저 케이블이 끊겼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발트해. 발트해. 예, 발트해하고 이제 중국의 앞에 있는 이제 대만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유럽을 한번 가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그 주변국들은 다음에 러시아의 침략 목표는 우리나라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이요? 예, 압니다. 저기 동유럽에. 동유럽에서? 예, 예. 그래서 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과 군사 지원들을 한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발트해 주변이고 그래서 그 발트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그 지역은 나토 해군이 지금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민간 상선을 위장해서 수입과 수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해저 케이블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 전단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중국한테 오더를 주고 중국이 실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국제 정책으로 보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금융망으로 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로서 이런 어떤 행위로서 이제 서로를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상태가 나오는 것이죠. 북한이 들어있는 게 되게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인가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전 세계 데이터 대부분이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인공위성이라든지 이쪽보다도 이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게 오히려 뭔가 전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해저 케이블은 사실 이제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서 19세기부터 이제
구축이 돼 왔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정성이 되어 보장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쉬운 예로 보기에는 스페이스X에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한 4만 2천 기 정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현재 수준을 봤을 때 한 7천 기 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 지구적인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비싸기도 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궤도에 의해서 인터넷 어떤 서비스망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해저망이 기존에 있는 망들이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막 깔리고 난 게 일반적으로는 누가 깔아놓은 거, 누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거다, 뭐 어느 나라 거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회사 거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각각의 정부에서 이제 다 깔는 거고요. 그리고 네. 아래에서 이제 회사들이 자국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한 마련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뭐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공동 국가들끼리 협력을 해서 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도 같이 공공의 어떤 협의체, 협력을 통해서 지금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이 앞다퉈서 중국 쪽으로 몰렸다면서요. 네네. 지금은 좀 그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바로 해저에도 투영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가 탈취되거나 정보를 이제 적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중국과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냉전을 보시게 되면 동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 안에서도 보면은 디지털 장벽이라고 해요. 그게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국가 세력들은 권위주의 국가 세력대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력대로 지금 현재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TV 나오는 것처럼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순서가 미국이랑 친한 순서인가요? 저희 그러면 미국이랑 연결된 아시아 국가의 해저 우선은 케이블 보시게 되면 숫자면?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체제 면에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적죠? 9개밖에 안 되는데요? 홍콩이나 저희가- 필리핀보다도 적은데요? 저기 안에서 있는 각국에 있는 해저 케이블은 뭐냐면 네. 이제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은 푼인데 저기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지리적 측면에서 깔은 숫자를 저기 많은 겁니다. 까른 숫자가 저게 네네. 그렇게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네네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로 와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고 예, 뭐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러느라고 게다 분화된 게 많기 때문에. 허브식으로 봤을 때 네네. 일본이랑 싱가포르이 제일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혼자 뭔가 해저 케이블을 잔뜩 깔아놓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예전에는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해저 케이블이 이제 국제 사회에 일어나서 동참을 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미국에서 정부 유출 관계로 인해서 그거를 참여를 못 시키게 하고 네. 기존에 있는 미국의 사업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회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이제 기업의 화이마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의 어떤 해저 케이블 사업의 15%를 점유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 유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저 케이블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찾아야겠어. 뭐 1대1로 전략에 따라서 지금 어디로 하고 있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실크로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 맞불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평양 안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이 네. 고스란히 이제 해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네요. 그러면 걔네들이 해저 브릭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저 케이블을 제조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독점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국가랑도 연결돼 있어서 아무나한테도 못 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독과점돼 있는 업체가 있거나 회사가 있나요? 그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블록화가 정치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드론하고 로봇 관련된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다 어디에 형성돼 있냐면 중국 대륙에 다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조업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또 이제 고가 중심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 정부에서 들어와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 중국에 다 이제 현재 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정부 실 때문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국제 정치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을 독립해야 돼, 소부장을 국산화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사줘야지 소부장도 독립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래서- 미리 그런 거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거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거를 쓰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이 칩이라든가 백도어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가고 해저에 들어가서 그걸 꼽아가지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 분야를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 안쪽에서 이제 제조업 분야를 이제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러면 소부장을 중국으로부터 땡겨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 이외의 군사 협력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소부장들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보니까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지금 미국하고 일본, 그 대만을 잇는 초대형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통신 사업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이제 한미 동맹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태평양 지역에 보게 되면 저희가 혈맹이지 않습니까? 이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체제에서 보게 된다면은 중국은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이런 해적 케이블도 정치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중국의 소본을 못 쓰게 된다면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을 못 쓸 바에는 군사협력국이라든가 동맹국에 그런 소본을 쓰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합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조선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제일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파트너가 된 것처럼 이런 통신 케이블 같은 것도 되게 그 저숙련 노동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왠지 바닷속 깊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술적 그렇죠. 해제가 있나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140만 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아, 아, 대량 대량 생산. 생산. 이게 핵심이 대량 생산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 이제 형성돼 있는 해저 케이블의 규모의 경제를 쉽게 국제사회가 이제 뭐랄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체제에 의해서 지금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를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양산 체계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군사 협력국이라든가 동맹국과 함께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망을 다변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히토리 말고도 케이블도 있네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건 참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그쵸. 앞서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런 전선이나 아까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약간 서비스 쪽일 것 같고 전선 관련해서 그런 어드밴티지 기술적 우위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있죠. LS 전선하고 이제 대한전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버지니아에 이제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을 했어요. 네. 올해 전반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그 버지니아 주정부하고 에너지부로부터 해서 약 1억 4,700만 달러를 지원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미국에 불렀느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LS 전선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을 있는 하나가 아니고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 이제 K방송이 잘 된 이유가 뭐냐면 무기도 잘 만들지만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조업부에서 이제 케이블도 만들지만 그걸 가지고 설치하고 하는 관리까지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랄까 유지 보수 관리 MRO까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런 어떤 기업들이 와가지고 자체 생산을 해주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큰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왠지 그 해저 케이블이라 그러면은 해저에 깔려면 일단 배가 깊이 들어가야 되고 잠수함 같이 어떤 케이블을 설치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광 케이블이던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LS 전선에서 만드는 게.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설치를 하고 지금 관리하신 것처럼 MRO 관리하는 뭐 메인테넌스하고 뭐 서비스하는 AS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네, 그냥 AS를 해주는 거를 이런 전선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요. 특이하게 네.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K방사를 보시게 된다면 뭐 K9이나 K2 같은 것들 보게 된다면 그것만 보내준 게 아니라 그걸 만들면서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교육과 서비스와 정비 이런 걸 다 투영하면서 같이 수출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고 그 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 사업이라든가 케이블 사업 같은 거 오래됐거든요.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같이 어떤 정에 의한 문화에 의해서 이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줬다가 이렇게 당하면은 탁 거버리면은 아니죠. 그건 이제 갑자기 철저하게 계약서에 쓰고 하죠. 예. 왜냐하면 요새 같은 경우는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계약서 써가지고 쓰니까. MRO라는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요. 예. 네. LS 전선이 보니까 초전도 전력 케이블, 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 통상의 어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전도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흘러가면서 이제 전기가 이제 뭐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어 손실이 있겠죠. 있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케이블보다 이제 송전량이 이제 10배 정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전력 손실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꿈의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하잖아요. 네. 지금 생성형 AI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많이 이제 처리하거나 그리고 축적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산업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차세대 어떤 국가 전략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주목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메타라든가 하는 어떤 굴지 어떤 글로벌 기업이 있잖아요. 결국 AI로 통해 갖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있던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큰 어떤 효과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규정은 확 정해지지는 않은 그렇죠. 상황인 정하지 거죠. 않은 건데 네. 왜냐하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구리 케이블을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보적 차원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광 케이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초전도 케이블이랑 광 케이블이랑 비슷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광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구리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게 전력선입니다. 네. 전력선이기 때문에 전력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송수리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전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구리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전도 어떤 물체로 통해 갖고 이제 그거를 저항이 이제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